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멋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인증을 하고 아파트가 될 거를 살려고 하면은 투자 금액이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 재개발 전문으로 투자하고 있는 서쪽도사 우은재라고 합니다. 저는 서울 중심부에 신축 아파트 5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같은 경우면 서울 아파트를 살려면은 정말로 한평생을 벌어도 사기 힘들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요. 저는 5채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좀 놀라우시잖아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5채 중에서 한 채는 진짜 신축 아파트라서 제가 실거주를 통해서 지금 살고 있고요. 네. 나머지 4채는 신축 아파트가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될 그런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좋아하시지만 이미 지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저렴하게 이렇게 선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정말 좋은 투자 전략이라서 오늘 그런 투자 전략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장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투자했던 것들도 보여드렸는데 오늘 좀 차분히 앉아서 준비해 오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부동산 어디를 사야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맞습니다. 서울 부동산 중에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뭐 서울도 있고 지방도 있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만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서울은 좋은 거 알겠어. 네. 근데 서울은 너무 비싸. 네. 이러니까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번 사람들을 봤을 때 누가 돈을 많이 벌었을까를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방에서 샀다 팔았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은 서울에다가 한 채 사놨으면 오히려 더 많이 벌었는데 네. 내가 왜 더군다나 이렇게 임장을 지방까지 가가지고 네. 이렇게 고생을 했나 이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무릎 연골 달아가면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장기간 기다렸을 때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러면 저도 성향상 하나를 투자해놓고 그냥 신경 안 쓰는 약간 이런 성향이거든요. 샀다 팔았다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 저도요. 네, 그래요. 그래서 막 이거를 보면서 막 이거 내려갔나 오래간다 이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은 살 때 잘 사놓고 이거를 이제 버티자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까 생각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될 거를 내가 작은 돈으로 투자한다고 하면은 얘가 돈이 되는구나. 부동산 투자의 꽃이 뭐 재건축 재개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의 재개발을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울에서 아파트가 될 거를 저렴한 돈으로 먼저 이렇게 지금까지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니, 계속 소액 저렴한 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서울이 어떻게 저렴하게 가능합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강변만 보더라도 네.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투자금 1억대도 가능하거든요. 1억대요? 1억대도 가능하고요.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는 지금 5천만 원 이하. 지난달에 제 수강생은 정확히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지하철역이 있는 곳을 내가 지금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지하철역이 있으니까 가격이 반영이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지하철이 없지만 지하철이 들어올 곳 그리고 대단지가 될 곳 이런 곳에 3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서울에서도 막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데 투자할 곳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데보다는 여기 이왕이면 들어오고 호재가 생길 곳들을 먼저 내가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서울에서도 1억 이하로 투자할 곳도 많습니다. 서울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전국 각지에 살고 계시는데 하는 소리가 90% 이상은 저 사는 동네가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본인 동네가 다 좋대요. 예,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이거는 본인들의 생각이고요. 저도 20년 동안을 충남 홍성에서 살았고 10년 넘게 이제 경기도 안양에서 살다가 지금은 이제 서울 사람이 되었는데 네. 다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서울로 와보니까 확실히 지방이나 경기도 안양보다는 서울이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네. 하다 보니까 너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본인이 좋은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잘 아는 동네 이런 데를 사시면 안 되고요. 남들도 좋아하는 거. 후레인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제3자도 좋아하는 그런 부동산이 어딜까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을 사야지만 돈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같은 경우는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남들이 어디 좋아할까? 좀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서울 아파트를 갖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왜 그 서울 아파트를 못 사시죠? 비싸요. 비싸죠. 네, 맞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많이 비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가 될 거를 내가 먼저 작게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점. 네, 제가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에 거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 아파트를 살려면은 이미 그 돈을 다 주고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한 반 가격 주고 샀어요. 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미리 시간에다가 녹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돈 벌 생각을 하지 말고 시간을 녹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시간을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이거 촬영하는 시간도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간에다가 투자를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너무 비싸요. 그러면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서울 초기 재개발 투자예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옆에는 이제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투자가 아마 어려우실 건데, 후랭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도 서울 재개발에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전문가가 나오겠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서울에서 재개발 투자하려면 무조건 재개발 진행 단계가 된 곳, 이런 곳에 투자를 안전한다고 하시잖아요. 사업 시행인가? 조합 설립인가? 네, 그쵸. 네, 그런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재개발의 초기 단계, 중기 단계, 마지막 단계, 입주까지 다 해봤거든요, 투자를. 근데 초기 단계에서도 투자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고, 실제로 지난달에는 수익님과 같이 제가 투자한 물건을 현장 가서 2억을 투자했는데 4년 만에 한 10억 정도가 오른 물건들을 직접 봤는데, 저는 초기 단계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초기 단계를 하지 말라고 할까? 이게 너무 답답해서 제가 21년도에 재개발 투자의 정석이라는 책도 쓰면서 거기다가 초기 재개발 투자해도 된다, 이거를 조금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었습니다. 옆에 알려준 사람이 있었는데 옆에서 알려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제 뭐 물건 파는 사람, 지 물건 팔고 자기 물건 팔려고 해서 무료 세미나 모집한 다음에, 근데 저는 물건 파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를 한번 믿어보시고 오늘 한번 제가 도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네, 저 같은 경우는 15년 동안 서울 재개발만 미친 듯이 사모으고 있는 투자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5개 구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될 자리에다가 이렇게 미리 저는 선점 투자를 해놨고요. 한강변에 재개발이 될 곳들이 많은데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제가 투자한 곳들이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일반 빌라촌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투자를 했는데 그게 1등, 2등으로 다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췄다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좀 놀라셔야 될 포인트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달에 세 번째 투자를 더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세 번째도 저는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재개발 강사들이 또 많은데요. 저는 이제 초기 재개발에서 특히 투자 경험과 수익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이름 우은재, 그리고 제 얼굴도 까고, 그리고 지난달에는 후랭이 TV에 나와가지고 제가 투자한 물건들 까고, 저 엄마가 투자한 물건도 까고, 장모님이 투자한 물건도 까고 다 까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남은 게 등기잖아요. 등기도 오늘 갖고 왔어. 사실 등기도 이거 지난달에 이거 투자한 거, 이거 군을 읽으시면 안 되고 잔금이 안 되기 때문에. 마포 한강변. 네. 마포구 땡땡동. 네, 땡땡구. 아직 잔금이 안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잔금이 10월입니다. 10월. 네, 10월 올해 10월 달에 이제 잔금을 합니다. 법인 소도. 개인도 있고. 네, 개인도 있고. 이거 순서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대로. 네.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해서 다 인증하고, 직접 몇 년도에 얼마에 투자했다. 근데 저는 투자한 수익률마다 다 엄청 높다. 그게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개 많네. 네. 몇 개입니까? 네, 제 거랑 이제 저희 가족들 거, 제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 거, 이런 것들. 대충 몇 개요? 10개 좀 넘습니다. 근데 이제 뭐 계약서랑 등기부등본이랑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입니다, 서울. 이게 다 서울이에요? 서울도 있고, 인천 몇 개 섞여 있어요. 네,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멋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인증을 하고 시작을 하면은 또 보시는 분들도 좀 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마 의심하진 않겠지? 이거 뭐 아무거나 가져온 거 아니냐? 물건도 까고 이름도 까고 등기 권리증까지 다 까는데, 네, 다 까는데. 진짜 마포네? 네, 계약서도 까고. 마포. 네, 이거는 지난달에 저희가 임장했을 때 안 갔어요, 여기는. 네, 여기는 이제. 망원동 한강변은 저희 그리고 영등포, 자양동. 네, 이거 저희 어머니 거, 염리동 거, 저희 어머니랑 그때 장모님 거랑. 저는 막 이렇게 도끼 눈을 뜨고 의심하진 않는데 사람들이 워낙 또 확인을 원하시니까. 제가 투자한 곳마다 수익률이 너무 높으니까 제가 다른 데서 강의 제안을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얼마 투자했는데 지금 얼마 정도입니다 하니까 안 믿더라고요. 수익률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저 뭐 등기부등본 좀 볼 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들고 가가지고 한번 보여주니까 진짜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가짜가 많잖아요, 유튜브에. 맞죠. 그래서 좀 인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6년 동안 사람들과 이렇게 서울에서 곳곳을 다 가봤어요. 그래서 이따가 또 Q&A 시간을 가질 건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서울 재개발 어디를 물어보면은 즉석에서 그냥 라이브로 다 돼요? 다 됩니다, 저는. 왜냐면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밥 먹고 서울 투자만 해요. 이 사진들이 보면은 한 장 한 장이긴 하지만 하루 종일 이제 같이 돌아다니는 분들이거든요. 네, 보시면은 뭐 마스크 쓰는 사진도 있잖아요. 코로나 때 뭐 우비 입고 막 비 오는 날도 하고. 저희가 핑계란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와도 하네요. 무조건 그냥 합니다. 한 수강생분이 이렇게 이제 카톡도 주셨더라고요. 5년 전에 저랑 같이 임장을 했는데 지금 이제 최근이네요. 네, 그쵸. 올해 4월달에 주신 건데. 뭐 상담 가능할 거 이렇게 5년 만에 또 연락을 주신 수강분이 계신데 이때는 이제 마포 연수구 구역이 염리동이 투자 금액이 2억대가 가능했거든요. 5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여기 투자하려면 6억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5년 전에 아차 싶은 거죠. 그때 내가 서쪽 도탈을 했을 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 투자했다고 했을 때 나도 같이 따라서 서울로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 저는 이제 인연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후링이 TV를 통해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요. 네. 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아파트 있잖아요. 일반적인 아파트. 예를 들어서 지금 성수동에 아파트 하나를 제가 실거래가를 캡처해서 왔는데요. 아파트를 살려면은 지금 25억짜리. 그쵸? 예, 가격이 비싼데요. 20억, 30억. 얘를 투자하려면은 전세 금액이 10억 정도가 맞춰지더라고요. 투자 금액이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4억 7천만 원에 실제로 그 자양동 투자했을 때 계약서로 찍어온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전세를 2억 8천만 원에 맞추니까 내 투자 금액이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1억 9천. 1억 9천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돼 있는 거를 살려면은 투자 금액이 비싼데, 아파트가 될 거를 살려고 하면은 투자 금액이 엄청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서울 재개발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때 현장 영상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달에 한번 후레이님과 같이 가서 이 물건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돈이 1억, 2억 있다거나 아니면은 1억 이하 있다. 그럼 이거를 저금하지 마시고 이 돈을 가지고 서울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은 굉장히 불어난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15억 들어가고 1억 9천 들어가고 똑같이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억짜리 아파트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투자 금액이 많이 날까요?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지어진 아파트는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옆집 사람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아들도 할 수 있고, 왜냐면은 네이버 부동산에 다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다 거래가 되잖아요. 쉬워요. 아무나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개발 투자 해봐요? 그러면은 옆집 사람 말리죠? 회사 사람 말리죠? 모르죠가 아니고 말리죠. 그쵸. 내 말리죠. 배우자 말리죠, 일단? 말리죠. 내 어머니 얘기해봐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야, 재개발 투자 누구 옆집 엄마 망했다는데 미쳤냐? 그 투자해. 그리고 재개발 투자하면은 10년, 20년 걸리는데 그 너 20년 뒤에 나이가 네가 몇 살인데 그걸 투자하냐?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요. 말리고 이제 어렵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투자는 여러분, 잘 하면은 돈을 정말 많이 버는데 잘 못하면은 당연히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공부를 하셔갖고 남들보다 많이 벌고 싶으시면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고 쉬운 거는 여러분, 돈이 안 됩니다.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바로 나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오해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재개발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거는 오래 걸린다. 어느 세월에 되냐? 어느 세월 된다. 그죠? 그리고 서울 재개발하면 투자금도 많이 들어간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들이 있는데 위험하지 않은 물건을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겁부터 먹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조금 제가 몇 가지만 한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재개발 투자하면은 막 낡은 썩은 빌라에서 막 불편하게 실거주. 네, 실거주를 하면서 막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재개발 투자는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라서 전세 끼고 사놓고요. 저는 가평 공기 좋은 데가 좋으면 거기서 실거주하면 되는 거고, 자기는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에 살면 되는 거고, 신도시에서 살아도 되는 거고요. 투자는 전세 갭을 끼고 이제 서울에다 하시는 건데, 많은 분들이 낡아 있는 빨간 벽돌 빌라를 사면은 물 샌다, 그리고 전세 입자 맞출 때 너무 이제 오래 낡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빌라 물건을 살 때 낡고 오래된 걸 사면 안 돼요. 관리하기도 편하고 전세 입자도 받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좀 깨끗한 이런 빌라를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개발 투자하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너무 오래 걸린다는데, 재개발 투자 같은 경우는 중간에 팔아도 되니까 이거를 초기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완성 때까지 15년, 20년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투자를 해서 1억, 2억, 3억, 5억이 오르면 그거를 팔아가지고요,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 사는데 돈을 보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완성까지 오래 끌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투자하려면 종잣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도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한강변은 1억대, 서울 중심부 용산 2억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1억 이하, 1억, 2억 이렇게 투자를 할 곳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면서 거주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5억짜리 빌라를 사는데 전세를 3억에 맞춰놨어요. 그러면 내 투자 금액이 2억이 들어가는 건데, 서울에서 투자를 안 해보신 분 같은 경우는 빌라를 3억에 전세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에 막 외곽이고 막 지하철 거리で막 20분, 30분 걸리는데 이런 데는 빌라의 전세 입자를 구하기가 어렵죠. 막 낡은 빨간 벽돌의 전세 입자 구하기 어렵죠. 근데 서울 중심부에 이런 것들은 일자리가 널렸잖아요. 그러면은 투룸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2억 후반, 3억대 이런 거는 오히려 내놓으면 그냥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장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십니다. 중간에 꼭 파셔도 된다, 완성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이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이 댓글이 되게 제일 많았습니다, 사실. 네. 야, 어느 세월에 그 아파트 될 때까지 기다리냐. 네. 나는 아파트 완성 때까지 기다리려고 투자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자꾸 저한테 비인양거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그걸 투자하냐. 어차피 그거 아파트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놀리거든요. 왜 남의 거를 자꾸 놀리지? 제가 알아서 잘하는데, 그죠? 예. 종잣돈. 예. 저도 이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는데요. 서울은 무조건 비쌀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방의 아파트. 내가 만약에 성향 자체가 지방 아파트 하면 대표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입주 물량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 입주 물량이 몇 세대 된다. 뭐 조사해가지고 뭐 이때 했다가 입주 물량이 많으면 그때 팔고 입주 물량이 적어. 그럼 이때 뭐 여기 가서 사고. 그러니까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성향이 맞으시면 그걸 해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냥 서울에 이거 하나 사놔도 지방에서 아파트 왔다 갔다 입주 물량 봐가면서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 그러니까 하나 투자해놓고 나는 놀아도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보다 수익률이 제가 높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도 되는데 왜 지방에서 이렇게만 알고 계시냐. 그래서 이런 좀 생각을 너무 고지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생각해서 좀 이렇게 투자하는 방향성도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